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춥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꿈만 같아요. 28층 회장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제 낡은 운동화가 이 고급 대리석 바닥을 밟아도 되는 건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민준 학생.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봤어요. 창가에 서 계신 그 할아버지.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빗어 넘긴 은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지하철역 계단에서 떨고 계시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제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그래, 나야. 자네가 찾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앉게. 할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비몽사몽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내게 벗어준 그 옷. 아직도 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네.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그 추운 겨울밤에 얼어 죽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할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 학생. 아니, 이제는 민준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할아버지가 제 앞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임원 임명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우리 그룹 이사로 임명하고 싶네. 자네를.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사라니. 저는 이제 겨우 대학교 4학년인데, 아니, 졸업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평범하지 않았네. 할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어요. 평범한 사람은 자기 목숨처럼 소중한 옷을 낯선 노숙자에게 벗어주지 않아. 자기도 추운데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네는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런 사람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 눈빛에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자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아버지요? 이진수입니다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굳어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진수라고 하셨나? 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시더니 책상으로 뛰어가셨거든요. 저런 연세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시는 게 놀라울 정도였어요. 할아버지는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그걸 들고 제 앞으로 다시 오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 아버지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 옆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할아버지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수, 그 아이의 아들이었구나. 자네가. 할아버지가 주저앉으셨어요.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습니다. 30년을 찾았네. 30년을.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혹시 우시는 건가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내 목숨의 은인이야. 뭐라고요? 30년 전 내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때 자네 아버지가 날 살렸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다시 날 살렸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준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느껴졌어요.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그곳에 보낸 거야. 분명히. 아버지가요? 저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자니 뭔가 운명 같은 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할아버지는 그날 밤 지하철역 계단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노숙자 신세가 됐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날 밤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민준이.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길어. 아주 길어.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자네는 들을 권리가 있네. 자네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을 이어준 그 기적 같은 인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야겠구나.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세. 5년 전 그의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프고 가장 외로웠던 그 겨울 이야기예요. 12월 23일 밤 10시. 저는 원룸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문 손잡이에 붙은 빨간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납 경고 마이너스 최종 통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번 달 월세를 또 밀렸거든요. 벌써 2달째. 집주인 아주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는지 몰라요. 다음 주엔 꼭 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호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어요. 10,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2장, 동전 몇 개, 전 재산 12,340원. 이게 제 24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날씨 앱을 열어봤습니다. 영하 12도, 체감온도 영하 18도. 미치겠네, 진짜. 중얼거리며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렸어요. 이 패딩이 제가 가진 유일한 겨울옷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나서 동네 성당에서 받은 거예요. 군데군데 솜이 빠지고 지퍼도 제대로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게 있어서 겨울을 버틸 수 있었어요.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20분, 버스를 타면 10분이지만 1,400원이 아까워서 걸어 다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빌딩 청소 알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도 욱신거렸고요. 그래도 4시간에 37,000원. 나쁘지 않은 돈이었어요.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하나. 1,500원짜리 유통기한 임박 제품.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 졸업 논문 마감이 다음 주였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집중이 안 됐어요. 배가 고팠고 추웠고 머릿속이 온통 돈 걱정뿐이었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치킨집 배달 알바. 오토바이를 타고 한파속을 달렸어요. 손이 꽁꽁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배달 15건에서 45,000원. 그리고 지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 하루에 알바를 3개씩 뛰었어요. 일주일에 쉬는 날은 하루도 없었고요. 그래도 버텨야지. 혼잣말을 했어요. 아직 학자금 대출이 830만 원 남았어요. 생활비 대출까지 합치면 1,200만 원. 매달 이자만 10몇만 원씩 나갔습니다. 거기다 어머니 병원비까지. 어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지시더니 2년 전부터는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부 지원금 받아도 제가 70만 원은 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어머니가 위험했어요. 쉬면 제가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지하철역이 보였습니다. 편의점은 역 건너편에 있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아씨, 기다리는 게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신호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행 학자금 대출 연체 1회 발생. 연체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 달 상환일을 깜빡했어요. 망했다. 신용등급 떨어지겠네. 이미 낮은 등급인데 더 떨어지면. 그때였어요.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소리가 난 쪽을 봤어요. 지하철역 계단역. 환풍구 근처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어요. 까만 비닐봉지들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환풍구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앉아 계셨습니다. 남루한 옷, 해진 운동화, 손에는 더러운 장갑, 노숙자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저는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편의점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늦으면 사장님한테 또 뭐라고 들어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환풍구에서 조금씩 미끄러지고 계셨어요. 마치 의식을 잃어가는 것처럼. 전향 가자.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도 힘들어. 너도 죽을 것 같잖아. 신경 쓸 여유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발을 돌렸습니다. 편의점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또 신음소리. 발이 멈췄어요. 제발, 그냥 가자. 하지만 발이 안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 특히 내가 어렵더라도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해. 왜요? 그게 사람이 사람인 이유니까. 철없던 중학생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도 힘든데 남을 도와?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횡단보도로 향했습니다.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뛰어서 건넜어요. 지하철역 계단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심각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눈썹과 수염에는 성에가 하얗게 끼어 있었고요.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좀 더 크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초점이 맞지 않는 시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아니, 본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허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추, 간신히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무 춥네. 저는 할아버지 손을 만져봤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는데. 119를 불러야 하나? 아니, 일단 따뜻한 곳으로 모셔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패딩. 이걸 드려야 하나? 순간 망설여졌어요. 이 패딩은 제게 유일한 겨울옷이었어요. 이게 없으면 저도 얼어 죽어요. 거기다 지금 편의점 가는 길이잖아요. 야간 알바는 추워요. 냉동실 정리도 해야 하고, 밖에서 배달 정리도 해야 하고, 그냥 119만 불러주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또 신음하셨어요. 온몸이 덜덜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119 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10분은 걸릴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되겠다. 저는 결심했어요. 패딩 지퍼를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패딩을 벗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안에 얇은 후드티 하나만 입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할아버지 어깨에 제 패딩을 덮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희미하게 저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뭐? 하나. 추우시잖아요. 저는 패딩을 할아버지 몸에 잘 덮어드렸어요. 지퍼를 올리고 모자도 씌워드렸습니다. 이러면 좀 낫겠죠?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움, 고마움,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눈빛. 네. 할아버지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자네. 이름이 민준이요. 이민준이요. 민준.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되뇌셨어요. 이민준. 네, 걱정 마세요. 119 부를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제 손목을 붙잡으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어요. 필요 없네. 네. 하지만 괜찮아. 이거면 충분해. 할아버지가 제 패딩을 꼭 끌어안으셨어요. 고맙네. 정말. 그리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할아버지. 깜짝 놀라서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냥 잠드신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기절하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저는 고민했어요. 그래도 119는 불러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려는데. 민준아. 멀리서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편의점 사장님이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뭐해? 빨리 안 와? 네. 지금 가요. 저는 할아버지를 다시 봤어요.
제 패딩을 입고 환풍구에 몸을 기댄 채 잠드신 할아버지. 일단 패딩이 있으니까 한두 시간은 버티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바 끝나고 다시 와서 확인해야겠다.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찬바람이 후드티를 뚫고 들어왔어요. 살이 에일 것 같았습니다. 추웠어요. 정말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속이 따뜻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썼을까?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버지, 저 잘한 거 맞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추운 겨울밤 하늘에 박힌 작은 별들. 아버지가 거기 계실까요? 저를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라면 분명히 잘했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너 패딩은? 사장님이 물었어요. 아, 그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추운데 왜 벗고 다녀? 감기 걸리겠다. 괜찮아요. 이리 와봐. 사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점퍼 하나. 우리 아들이 입던 건데 작아서 안 입는다더라. 너 입어. 네. 하지만 됐고 그냥 입어. 알바할 때라도 입고 있어야지. 사장님이 제게 점퍼를 건네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뭉클했어요. 세상이 다 차갑고 냉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 빨리 입고 나와서 재고 정리 시작해. 네, 점퍼를 입었어요.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알바를 시작했어요. 재고 정리, 진열, 냉동실 정리. 하지만 계속 마음이 신경 쓰였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30분. 알바 끝나면 꼭 가봐야지. 그렇게 다짐했어요. 새벽 2시가 됐어요. 민준아, 오늘 수고했어. 조심히 들어가. 네, 사장님도 들어가세요. 편의점 문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어요. 계단이 보였습니다. 환풍구 쪽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가까이 가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제 패딩도 없었고요.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워봤어요. 명함이었어요. 낡고 구겨진 명함.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너무 오래돼서 글자가 거의 지워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간신히 읽을 수 있었어요. 구름, 고문, 강, 뒷부분은 읽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뭐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아버지가 놓고 가신 건가? 아니면 원래 여기 있던 쓰레기인가?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사히 어디론가 가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랐어요. 그 명함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도. 그리고 제가 그날 한 선택이 제 아버지가 30년 전에 했던 선택과 똑같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아침 7시 청소 알바, 오후 도서관, 저녁 배달 알바, 밤 편의점 알바.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이요.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어요. 알바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 어디서 주무시고 계실까?
추운 곳에 계시는 건 아닐까? 그 패딩이 자꾸 생각났어요. 제가 유일하게 가진 겨울옷이었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그 패딩이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해드렸다는 게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사장님께 받은 점퍼를 입고 다녔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였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12월 30일 토요일, 청소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오후 1시쯤이었나? 원룸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작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건 꿈도 못 꿨고요. 그냥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버티고 모레를 버티고 졸업은 하겠지. 근데 그 다음엔 취업을 해야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어느 회사가 저를 뽑아줄까요? 학점은 3.2. 스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토익은 700점대. 자격증 하나 없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아니, 평범보다 못한.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링 마이너스. 문자였어요. 요양병원 이달 납부금 미납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 입금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맞다. 이번 달 병원비를 아직 못 냈어요.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이번 달 번 돈 약 180만 원. 월세 35만 원 2개월 밀림 70만 원. 병원비 70만 원. 생활비 30만 원. 대출 이자 15만 원. 총 185만 원. 5만 원 모자라네요. 젠장. 욕이 나왔어요. 결국 또 병원비를 못 내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이민준 어머니 보호자인데요. 아, 네. 보호자님, 이번 달 비용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님, 이미 지난달에도 늦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도 운영이 있어서요. 다음 주까지는 꼭 입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안에 70만 원을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하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알바를 더 늘려야 하나? 하지만 이미 하루에 3개를 뛰는데 더 이상 어떻게 늘려요? 잠을 안 자고 알바를 할 수도 없고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나왔어요. 친구들한테 빌려야 하나? 하지만 친구들도 다 대학생이에요. 돈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때였어요. 똑똑똑 마이너스. 문 두드리는 소리. 누구세요?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 민준아. 아주머니 표정이 심각했어요. 미안한데 이번 주까지는 꼭 월세 내줘야겠어. 네. 알고 있어요. 죄송해요. 아니, 내가 미안해. 너도 힘든 거 아는데. 근데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늦게 드려서 죄송해요. 금요일까지 가능하겠어? 금요일. 병원비도 금요일. 월세도 금요일. 망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금요일까지 꼭 드릴게요. 알았어. 미안해.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버텨야 해.
어떻게든 버텨야 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봤어요. 14,800원. 아?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나왔어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그때 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뚝 마이너스. 내려다봤어요. 명함이었어요. 아, 그날 밤 주웠던 그 명함. 집에 와서 주머니를 비우다가 지갑에 넣어뒀던 거예요.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룹, 고문, 강, 글씨가 너무 희미해서 잘 안 보였어요. 그룹이라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기도 하고 궁금해졌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그룹,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어요. 그룹 마이너스 대한민국 10대 그룹 기업. 눈이 커졌어요. 클릭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떴어요. 그룹은 건설, 유통, 금융,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기업 집단입니다. 계열사 목록이 나왔어요. 건설, 유통, 증권, 전자. 헐, 엄청난 대기업이었어요. 이 명함이 진짜 여기 거였다고? 의심이 들었어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대기업 명함을 가지고 계셨을까? 버려진 명함을 주었던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룹 소개 탭을 클릭했어요. 창립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룹은 1975년 강태산 회장이 창립했으며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창립자 사진. 심장이 쿵했어요.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었어요. 분명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언제? 그때였어요. 아, 떠올랐어요. 그날 밤 지하철역 계단에서 만난 할아버지. 성의가 낀 얼굴, 흐릿한 눈빛.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그 얼굴. 설마.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대기업 창립자일 리 없잖아요. 내가 착각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강태산 회장 검색, 이미지 탭을 클릭했어요. 여러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사진, 중년 사진, 최근 사진. 최근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이 사람이 그 할아버지일까? 잘 모르겠어요. 사진 속 사람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만난 할아버지는 남루한 옷에 떨고 계셨고 다른 사람이겠지. 그렇게 결론 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어요. 명함도 있고 얼굴도 비슷한 것 같고 에이 설마.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너무 황당한 상상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였어요. 발신자 선배. 여보세요? 민준아, 나 성진이 형. 아, 형. 무슨 일이세요? 성진이 형은 제 과 선배였어요. 저보다 3년 위인 27살. 이미 작년에 졸업하고 지금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계세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그렇죠. 알바는 여전히 하고. 네. 졸업은 언제 해? 다음 달이요. 그럼 취업 준비해야지. 네. 사실 취업 준비 같은 거 할 여유가 없었어요. 알바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민준아, 형이 하나 물어볼게. 네. 너 대기업 지원 생각 없어? 대기업이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형, 저 같은 애가 무슨 대기업이요? 왜? 너 학점 나쁘지 않잖아.
3점대인데요. 요즘은 3점대도 괜찮아. 그리고 너 성실하잖아. 성실해봤자. 아니,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너 정말 지원 안 해볼 거야? 선배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어요. 형은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 그게 우리 회사 거래처 중에 그룹이 있거든. 그룹이요? 방금 전에 검색했던 그 그룹. 응, 거기서 이번에 특별 채용한대. 열정과 인성을 중시하는 전형이라고. 너 같은 애한테 딱이야. 알바 3개 뛰면서도 학교 다니고 어머니 병간호하고. 선배는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몇 번 술자리에서 털어놓았거든요. 근데 형, 그런 거 어떻게 지원해요? 공고도 안 받는데. 그게 추천 방식이래. 추천이요? 응. 교수님이나 지인 추천을 받아서 서류를 넣는 거지. 그럼 형이 너 추천해 줄까? 네. 형이요? 응. 내가 거기 인사팀 과장이랑 아는 사이거든. 부탁하면 서류 전형은 통과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대기업. 평소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하지만, 형, 저 같은 애가 거기 들어가 봤자. 민준아. 선배가 제 말을 끊었어요. 너 지금 포기하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 야, 떨어지면 어때?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선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 알바만 하다가 나이 먹어. 가슴이 찔렸어요. 취업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빨리 움직여야 해. 네. 그러니까 형 말 듣고 한번 해봐. 응?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래. 그럼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보내봐. 형이 정리해서 넣어줄게. 감사합니다, 형. 뭘? 후배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연락할게. 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룹. 방금 전에 검색했던 바로 그 회사. 이게 무슨 우연일까? 기분이 묘했어요. 다시 명함을 봤어요. 구겨지고 낡은 명함. 그룹 고문. 설마 이게 진짜였을까?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그냥 우연이에요. 하지만 왜일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 같은. 아버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민준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이야.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혹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이런 걸까? 그날 밤 만난 할아버지.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기회. 우연일까 아니면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썼어요. 지원 동기. 저는 키보드 앞에서 멈칫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돈이 필요해서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요? 그런 걸 쓸 순 없잖아요.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그날 밤의 일. 추운 겨울밤 떨고 계시던 할아버지. 제가 벗어드린 패딩.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 고맙네. 아,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타닥타닥.
제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타닥타닥.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제 가치관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신기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는데 쓰다 보니 술술 나왔어요.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새벽 3시가 됐을 때 드디어 완성했어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자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선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형,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송. 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것만 남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떨어지면 어쩌지? 합격하면?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잠든 건 새벽 5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1월 2일 월요일, 핸드폰 알람 소리에 깼어요. 7시, 청소 알바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비몽사몽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새 메일 없음. 아직 답장이 안 왔네. 당연하죠. 어젯밤에 보냈는데 벌써 답장이 올 리 없어요. 그래도 자꾸 확인하게 됐어요. 지하철이 멈췄어요. 역입니다. 내릴 역이었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여기 멈칫했어요. 바로 여기였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를 만났던 곳. 환풍구 쪽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히 할아버지 어디 계실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잘 지내고 계실까요? 제 패딩은 아직 입고 계실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가자. 늦겠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상은 똑같이 흘러갔어요. 알바하고 밥 먹고 자고 며칠이 지났어요. 1월 5일 목요일 편의점 알바 중이었어요. 밤 11시쯤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띠링 마이너스 핸드폰 알림음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전화였어요. 발신자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이민준 학생이신가요? 남자 목소리. 차분하고 정중한 톤. 네, 맞는데요. 그룹 인사팀입니다. 심장이 쿵 했어요. 저희가 학생분의 서류를 검토했는데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면접 전형 대상자로 선발되셨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면접. 대기업 면접. 제가요? 와.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기쁨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해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물론 아직 면접이 남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기회를 꼭 잡을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면접 당일이었어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정확히는 거의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뒤척이다가 핸드폰으로 시간 확인하다가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5시 30분.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씻으러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요. 망했네. 한숨이 나왔어요. 면접인데 이런 몰골이면 안 되는데.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1번, 2번, 3번.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봤어요. 할 수 있어. 민준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 여기까지 왔잖아. 포기하지 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 아버지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정장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했어요. 다리미가 없어서 젖은 수건을 대고 손으로 주름을 폈습니다. 셔츠도 입었어요. 흰 셔츠. 이것도 그때 입었던 거예요. 넥타이를 맸습니다. 서툴렀어요. 몇 번이나 다시 해야 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어요. 정장 입은 제 모습이. 평소에는 알바복이나 후드티만 입고 다녔거든요. 어색하네.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은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면접은 10시인데 본사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반은 걸려요. 여유 있게 8시에 출발하면 되겠죠. 아침을 먹어야 할까 고민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편의점 도시락 하나. 유통기한이 어제까지였어요. 그래도 먹어야겠다.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데워진 도시락을 꺼냈어요. 밥을 한술 떴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긴장 때문이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먹고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그냥 가자. 가방을 챙겼어요. 이력서 한 부, 자기소개서, 볼펜, 공책.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맞았어요. 후. 하얀 입김이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한산했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으니까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몇 명 보였어요.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출근하게 될까? 문득 그런 상상을 했어요. 정장 입고 가방 들고 회사로 향하는 제 모습. 좋겠다. 간절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도 줄 끝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룹 본사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강남구동. 지하철 2호선 타고 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가면 돼요. 절대 길 잃으면 안 돼. 여러 번 확인했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내렸어요. 저도 올라탔습니다. 자리가 없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섰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면접에서 뭘 물어볼까? 자기소개는 준비했어요. 지원 동기도. 하지만 긴장하면 말을 더듬을 텐데 걱정이 됐어요.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거든요. 특히 긴장하면 더 그래요. 침착하게 하자. 천천히 말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시간이 흘렀어요. 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내렸습니다.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눈부신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3번 출구. 주위를 둘러봤어요. 표지판이 보였어요. 3번 출구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유리로 된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어요. 여기가 강남이구나. 처음 와본 곳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명품 가게, 고급 레스토랑, 외제차들. 다른 세상 같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나?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당하게 가자.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그룹 본사까지 도보 5분. 걸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모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저는 초라했어요. 정장은 입었지만 구두는 낡았고 가방도 해졌어요. 괜찮아. 중요한 건 실력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어요. 5분 후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50층은 되어 보이는 고층 빌딩. 건물 앞에는 커다란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그룹. 여기구나.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광활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았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면접 보러 온 학생인데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준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28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마이너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8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긴장한 표정. 진정해. 넌 할 수 있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띵 마이너스. 28층 도착.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왔어요. 면접 대기실. 화살표를 따라 걸었어요. 문이 보였어요. 면접 대기실. 손을 들어 문을 열려는데 떨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긴장하지 마. 깊게 호흡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정장도 훨씬 고급스러웠고요. 여기 내 자리가 맞나?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면접 보러 오셨어요? 직원 한 분이 다가왔어요. 네. 성함이요? 이민준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빈자리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기자가 총 7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트를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도 가방에서 자기소개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하지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긴장 때문에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40분. 면접까지 20분 남았어요. 그때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일보. 무심코 집어들었어요. 일면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룹 강태산 회장, 3개월 만에 귀환. 심장이 쿵 했어요. 기사를 읽었어요. 그룹의 창립자 강태산 회장 76이 지난 12월 25일 3개월간의 실종 끝에 무사히 귀환했다. 강 회장은 지난 9월 차남 강민석 씨의 배신으로 전 재산을 사기당한 후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눈이 커졌어요. 서울 시내 노숙자 보호소에서 발견됐다. 강 회장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상실을 겪고 있었으며 거리를 떠돌다 12월 23일 밤 시민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병원 관계자가 신원 확인 후 가족에게 연락했고 손이 떨렸어요. 12월 23일 밤. 그날 제가 패딩을 벗어드린 그날 밤이잖아요. 설마.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강 회장은 현재 건강을 회복해 회사로 복귀했다. 차남 강민석 씨는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으며 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거리에서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따뜻한 옷을 벗어 덮어줬다. 그 은인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신문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진짜였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룹 회장이었다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시 기사를 봤어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강태산 회장의 최근 사진. 그 얼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날 밤 제가 만난 할아버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혹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면접도 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선배가 추천해 준 거잖아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띠링 마이너스. 방송이 나왔어요. 이민주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제 차례였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면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어요. 똑똑똑 마이너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이민준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네, 앉으세요. 앞을 봤어요. 긴 테이블, 그리고 그 뒤에 앉아 계신 3분. 가운데 숨이 멎었어요. 그 할아버지였어요. 강태산 회장. 제가 그날 밤 만난 바로 그 할아버지.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빗어 넘기는 발.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맞았어요. 이럴 수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의 눈빛. 낯설었어요. 차가웠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못 알아보시나? 당연했어요. 그날 밤은 어두웠고 할아버지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그리고 기사에 나온 대로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요. 기억 못 하시는 거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요. 앉으세요. 이민준 학생. 왼쪽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의자에 앉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릴 리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네.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졸업 예정이고 말을 하는 동안 계속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물끄러미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무표정,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정말 못 알아보시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성실함이 제 장점입니다. 자기소개를 마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른쪽 분이 질문했어요. 이력서를 보니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셨더라고요.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네.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그때 가운데 계신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민준 학생. 심장이 쿵 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회장님. 자네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권위 있는 목소리. 그날 밤에 떨리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회장님을 도와드렸다고?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기억 못 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마치 보답을 바라고 도와드린 것 같잖아요. 저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썼던 그 말을 했어요. 사람을 돕는 일? 네. 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멈췄어요. 잠깐. 네. 할아버지가 저를 빤히 보셨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자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네. 자네 얼굴. 낯이 익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우리 만난 적 있나? 숨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저를 보셨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본 것 같은데. 한참을 저를 보시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착각인가 보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옆에 계신 분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면접이 계속됐어요. 여러 질문이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저를 보고 계셨거든요. 뭔가 기억을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으로 30분이 지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일어났어요.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는데 잠깐 뒤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계셨어요. 회장님? 옆에 계신 분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걸어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어요. 자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자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버지 성함 말이야. 이진수입니다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완전히. 뭐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진수라고 하셨나? 네. 그런데 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회장님, 옆에 계신 분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고 계셨어요. 떨리는 눈빛으로. 진수, 진수의 아들.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회장님 무슨. 자네가.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자네가 그날 밤. 그 청년이었나? 네. 내게 옷을 벗어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게 자네였나?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작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날 밤에. 그래. 할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갑자기.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왜일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장님, 그날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주위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의 일을, 그 추운 겨울밤의 기적을. 민준이. 할아버지가 저를 떼어놓고 제 얼굴을 보셨어요. 자네 아버지. 이진수. 할아버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내 은인이었어. 30년 전에. 네. 그 아들이 다시 날 살렸구나.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어요. 이게 우연이겠나? 이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할아버지의 은인이었다고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야기가 길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방으로 가세. 내가 모든 걸 이야기해 주겠네. 할아버지가 저를 이끌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띵 마이너스. 문이 열렸어요. 회장실이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앉게. 할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앉았어요. 할아버지도 제 앞에 앉으셨어요. 한참을 저를 보시던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해주겠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그 한숨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1995년이었네.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내가 이 회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어. 아니, 시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지. 작은 건설 하청업체였으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회상이 묻어났어요. 직원은 나 포함해서 5명. 사무실은 지하 반지하. 돈은 없고 빚은 많고.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도 꿈이 있었어. 언젠가는 큰 회사를 만들겠다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 매달 직원 월급 주는 것도 빠듯했고 자재비 대금도 밀렸고. 할아버지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해 겨울이었어. 12월.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때. 큰 공사를 하나 따냈었네. 아파트 단지 기초공사. 우리 같은 작은 회사로서는 엄청난 기회였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가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한 거야. 계약서에 없던 추가 비용을. 그게 사기였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업체 사장이 원래 그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때 난 몰랐어. 순진했지.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거절했어. 당연히 계약서대로 하자고 했지. 그랬더니 자재 공급을 끊어버렸어. 공사 일주일 전에. 헐, 망했지. 완전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재가 없으면 공사를 못해. 공사를 못하면 계약 위반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얼마나? 당시 내 재산의 3배였어. 위약금이. 숨이 턱 막혔어요. 집을 팔아도 부족했어. 사무실도 정리했지. 직원들한테 마지막 월급 주고 사과하고 다 정리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남은 건 10억이 넘는 빚. 보증을 서준 친구들이 날 찾아왔어. 돈 내놓으라고. 사채업자들도 찾아왔고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견딜 수 없었어. 매일 밤 전화가 왔고 집 앞에서 기다렸고 그래서 도망쳤지. 뭐? 할아버지가 자조적으로 웃으셨어요. 비겁했어. 인정해. 하지만 그때는 그게 유일한 선택지 같았어.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떠났어. 어린 아들 둘을 두고 서울역 근처를 떠돌았지.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 그날 밤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눈이 오고 있었어. 하얗게.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있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난 한강 다리로 갔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마포대교였나? 성산대교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다리 위에 섰어. 할아버지. 난간에 올라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어. 모든 걸.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추웠어. 너무 추웠어. 손이 시려서 난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 할아버지가 두 손을 내려다 보셨어요. 그리고 뛰어내리려고 했어. 그때였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어. 그게, 응, 자네 아버지였어. 심장이 쿵 했어요. 이진수, 그때 그 청년.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 25살이었던가. 아주 젊었지. 아버지가. 그 청년이 날 끌어내렸어. 난간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안 됩니다.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저는 상상했어요. 젊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구하는 모습을. 난 화가 났어. 왜 나를 막느냐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죽게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그 청년은 놓지 않았어. 내 팔을 꽉 붙잡고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아저씨, 세상에 끝이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 아버지가. 처음엔 믿지 않았어. 무슨 개소리냐고 했지. 하지만 그 청년은, 자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다리에서 끌어내려서 근처 찜질방으로 데려갔어. 자기 돈으로.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밥도 사줬어. 따뜻한 국밥. 난
사흘 만에 처음 먹는 밥이었지. 그리고 물었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죽으려고 했느냐고. 할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난 다 털어놨어. 처음 보는 청년한테 내 사업이 망했다는 것,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청년은 자네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지.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했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힘든 상황에 있을 뿐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다웠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자네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아저씨, 사람은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진짜로 도와줬어. 어떻게요? 자네 아버지는 당시 대학생이었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던. 네. 제 상황과 똑같았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 하지만 자기가 모아둔 돈을 내게 줬어. 얼마나요? 200만 원. 그때 2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 학생한테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받을 수 없다고 했어.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돈을 받느냐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빌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 되시면 갚으시면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저 대신 그렇게 말했지.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인생을 바꿨어. 그 2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어. 작은 일용직 일을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지. 할아버지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어요. 3년이 걸렸어. 빚을 다 갚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자네 아버지가 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요? 빚을 갚고 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 이번에는 정말 작게. 혼자서. 할아버지가 사무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 대단하세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다 자네 아버지 덕분이야. 그 청년이 날 살려줬으니까. 하지만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셨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괴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명함을 줬었어. 그때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꼭 연락하겠다고. 하지만 바보 같게도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셨어요. 그 명함에 적힌 내 연락처가 바뀌었어. 회사 번호도 핸드폰 번호도 여러 번 바뀌었지. 아, 자네 아버지가 연락하려고 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닿을 수 없었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난 자네 아버지를 찾으려고 했어. 몇 년 동안. 찾으셨어요? 이름만 알았어. 이진수. 하지만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지. 사진도 없었어. 연락처도 모르고.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도 몰랐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결국 찾지 못했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지. 아버지는 제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기억하셨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민준아,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단다.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던 분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분이 나중에 꼭 찾아오실 거라고 했는데 결국 못 만났구나. 아쉬워. 진수가.
하지만 괜찮아. 그분이 잘 사셨으면 좋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진수, 할아버지가 흐느꼈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내가 제대로 찾았어야 하는데, 은혜를 갚았어야 하는데, 아니요.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은혜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도 그렇게 살아라. 사람을 돕고 선을 베풀고 따뜻하게 살아라.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래서 그날 밤에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민준이 패딩을 벗어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할아버지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꽉. 고맙네. 정말 고맙네. 할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자네 아버지가 자네를 통해 다시 날 살렸구나. 저도 할아버지를 안았어요. 울었어요. 둘 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아버지가 저를 떼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찻잔을 집어드셨어요. 한 모금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으셨어요. 민준이, 네, 할아버지.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네. 네, 자네. 지금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네, 솔직하게 말해도 돼. 괜찮아. 할아버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힘들어요. 어떻게 힘든가? 돈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바를 3개 뛰는데도 모자라요.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고 월세도 밀리고 빚도 많아요.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대출까지. 눈물이 또 났어요. 매일 버티는 게 고작이에요. 미래 같은 건 생각할 수도 없고. 민준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네, 내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따뜻한 미소. 자네 빚 내가 다 갚아주겠네. 네, 아니, 안 됩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뺐어요. 그건 너무. 왜 안 돼?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건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알아.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네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그럼. 하지만 나도 좀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30년 전 자네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나? 이제라도 자네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자네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부탁이야. 내 마음을 받아주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건 보답만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자네는 나한테 가르침을 줬어. 가르침이요? 그날 밤 추운 겨울밤에 자네가 보여준 것.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자기도 힘든데 남을 돕는 마음. 그게 진짜 선함이야. 나도 그랬어야 했어. 성공하고 나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지.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는 데만 급급했어. 할아버지. 그러다가 내 아들한테 배신당했지.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차남 녀석이 내 재산을 노렸어. 형을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오르려고.
내가 잘못 키웠어. 돈만 주고 관심은 안 줬으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 녀석이 날 속였어. 서류에 사인하라고. 그게 전 재산을 양도하는 서류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거리에. 응. 치매 초기라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판단력도 흐려졌었지.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길거리에 나 앉았을 때 생각했어. 아, 이게 내가 받을 벌이구나. 벌이요? 내가 너무 차갑게 살았으니까. 돈만 쫓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어. 자기도 힘든데 유일한 겨울옷을 벗어줬지. 그게 날 깨웠어. 할아버지의 눈빛이 빛났어요. 아,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할아버지. 그래서 다시 일어섰어. 재산을 되찾고 회사로 돌아왔지.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살기로 했어. 다르게요? 돈만 쫓지 않기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로.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자네 같은 청년들을 돕기로. 그래서 만든 게 이번 특별 채용이야. 아, 열정과 인성을 가진 청년들을 찾는 거지. 스펙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자네 같은 청년 말이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내 제안을 들어주겠나? 제안이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세. CEO 자리는 아니야. 자네는 아직 젊고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특별 보좌관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내 옆에서 회사를 배우고 경험을 쌓고. 하지만 저는 스펙이 부족하다고, 경험이 없다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 건 배우면 돼. 자네한테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마음이야. 따뜻한 마음. 할아버지가 제 가슴을 가리키셨어요. 그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시간을 줄게. 생각해봐.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생각 안 해도 돼요. 응? 하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민준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할아버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할아버지처럼. 눈물이 또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사람을 돕고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래. 좋아.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책상으로 가셨어요.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셨어요. 돌아오셨어요. 이걸 주고 싶네. 할아버지가 제게 뭔가를 건네셨어요. 액자였어요. 액자 안에는 제 패딩이 있었어요. 이게 그날 밤 자네가 벗어준 옷이야. 할아버지가 액자를 쓰다듬으셨어요. 세탁해서 액자에 넣었지. 내 사무실에 걸어두려고.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자네의 따뜻한 마음을, 그날 밤의 기적을. 저는 액자를 받아들었어요. 패딩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할아버지가 다시 서랍을 여셨어요. 이번엔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어요. 자네 아버지가 준 200만 원. 할아버지가 수첩을 펼치셨어요. 영수증을 다 모아뒀어.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수첩에는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995.12, 25,
쌀 10kg-1만 5천 원. 1995.12. 26. 공구 임대료 마이너스 5만 원. 1995.12. 27. 이 모든 게 자네 아버지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수첩을 제게 주셨어요. 이제 자네가 가져. 하지만 자네 아버지의 유산이야. 자네가 가져야 해. 저는 수첩을 받았어요. 무거웠어요. 종이 몇 장이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 그리고 민준이.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있어. 자네 곁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네 아버지가 내 곁에 있어줬던 것처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감사한 건 나야. 할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자네가 날 살려줬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 그 빛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걸, 그리고 웃고 계시다는 걸.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강태산 회장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모두 갚아주셨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앞으로 10년치를 미리 납부하셨고요. 밀린 월세도 정리해 주셨어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회장님. 제가 말씀드렸을 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과분한 게 아니야. 이건 자네 아버지한테 받은 빚이야. 30년치 이자까지 쳐서 갚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1월 15일. 제 첫 출근일이었어요. 그룹 본사 28층. 회장 특별보좌관실. 제 이름이 적힌 명패가 문 앞에 붙어 있었어요. 특별보좌관 이민준. 믿기지 않았어요. 몇 주 전만 해도 편의점 알바생이었는데 이제는 대기업 임원이라니.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깔끔한 책상, 컴퓨터, 서류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민준이 왔나? 뒤에서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어때? 마음에 드나? 너무 좋습니다.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배울 게 많을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아. 자네라면 잘할 거야.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배우는 게 즐거웠고 성장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회장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경영에 대해서,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민준아, 기억해라. 회사는 건물이 아니야.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야.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직원 한 명 한 명을. 회장님의 가르침은 늘 따뜻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4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민준아, 오늘 나랑 같이 갈 곳이 있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요? 자네 어머니 계신 요양병원. 네. 왜요? 가면 알아. 회장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갔어요.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민준아?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요즘 들어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도 바뀌고 치료도 받으시면서. 어머니, 이분은 제가 모시는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 앞으로 나서셨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산입니다. 아, 네.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어요. 민준이한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회장님이 깊이 인사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리고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요? 좋은 아들을 키워주셔서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이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준 건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액자였어요. 이걸 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액자 안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사진. 제가 본 적 없는 사진이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으셨어요. 30년 전 어머님의 남편분이 날 살려주셨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날 살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세대를 넘어 이어진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으셨어요. 민준아, 내가 그랬구나. 네, 어머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자주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머니도 점점 밝아지셨어요. 치매 증상도 호전되셨고요.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1년, 2년, 3년. 저는 회장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회사도 함께 성장했어요. 회장님은 따뜻한 경영을 실천하셨어요. 직원 복지를 늘리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특히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만드셨어요. 이진수 장학재단. 제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었어요. 자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돕고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재단을 통해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저도 그 재단 운영에 참여했어요. 학생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 주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학생들 앞에서 제가 말했어요. 알바 3개 뛰면서 학교 다녔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 눈에 희망이 빛났어요. 그게 보람이었어요. 5년이 흘렀어요. 2030년 겨울 12월 23일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날 밤으로부터 정확히 5년이 지난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민준아, 오늘 나랑 갈 곳이 있어. 어디요? 가면 알아. 회장님과 함께 차를 탔어요. 차는 익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 그날 밤 제가 할아버지를 만났던 바로 그곳. 차에서 내렸어요. 왜 여기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5년 전. 그날이죠. 맞아. 회장님이 역 계단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환풍구 앞. 회장님이 그날 밤 떨고 계시던 바로 그 자리. 여기서 자네를 만났지. 회장님이 그 자리를 만지셨어요. 내 인생이 바뀐 곳이야. 저도요. 저도 그 자리를 봤어요.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그렇지.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때였어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회장님은 동시에 돌아봤어요. 계단 아래쪽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낡은 옷을 입고 떨고 있었어요. 저와 회장님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소를 지었어요. 가봐야겠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친 얼굴, 절망에 가득 찬 눈빛. 대답이 없었어요. 추우시죠? 이리 오세요. 회장님이 남자를 일으켰어요. 저희가 따뜻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남자가 우리를 봤어요. 의심하는 눈빛. 왜? 저를. 그냥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5년 전에 누군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남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는 남자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음식을 시켜줬어요. 남자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더니 나중엔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남자는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됐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고, 며칠째 굶고 있었대요. 죽고 싶었어요. 오늘, 남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두 분을 만났네요. 회장님이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저도 그랬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30년 전에 저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누군가 저를 살려줬죠. 지금은 이렇게 됐고요. 회장님이 명함을 꺼내셨어요. 그룹 회장 강태산. 남자가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건 내일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일자리를 드릴게요. 정말, 정말요? 네. 그리고 당신 빚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저를? 당신이 다시 일어서면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예요. 남자가 울었어요. 감사의 눈물을. 우리는 남자를 숙소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어요.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회장님, 응?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뭐가? 선한 마음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회장님을 도운 아버지, 회장님을 도운 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도운 그 남자. 맞아.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야. 유산이요?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회장님이 저를 봤어요. 사람을 돕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 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하지.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자네와 자네 아버지가 날 살려줬으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차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 5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번엔 춥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마음이. 3년 후 2033년. 저는 지금 그룹 부사장입니다. 28살의 나이에. 회장님은 작년에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셨어요. 건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사에 나오셔서 조언을 해주세요. 어머니는 요양병원을 나오셨어요. 치매가 거의 완쾌되셨거든요. 지금은 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민준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회장님은 요즘 어떠시니? 좋으세요. 어제도 회사에 나오셨어요. 그래, 내가 병문안 가야겠구나.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와 회장님은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셨어요. 회장님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하시고 식사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동 마이너스. 누구지? 문을 열었어요. 택배 아저씨였어요. 이민주님 맞으시죠? 네. 소포 왔습니다. 소포를 받았어요. 발신자를 봤어요. 김태호. 누구지?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3년 전 그날 밤에 만났던 그 남자. 소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와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편지를 읽었어요. 이민준 부사장님께 안녕하세요. 김태호입니다. 3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사장님과 회장님을 만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룹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지금은 팀장이 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아이도 태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사장님과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약속. 그래서 매달 제 월급의 10%를 이진수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올림. 눈물이 났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패딩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밤 할아버지께 드렸던 그 패딩. 아니, 비슷한 패딩. 그리고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번 겨울에 저도 누군가에게 이 옷을 벗어줄 겁니다. 부사장님처럼. 웃음이 났어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왜? 이것 좀 보세요.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도 읽으시더니 우셨어요. 착하네. 참 착해. 네.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내 어머니. 그날 저녁 회장님 댁을 방문했어요.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회장님도 읽으시더니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잘했어. 태호가.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선한 마음이.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어요. 자네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네. 네. 저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네.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말씀을. 아니야. 괜찮아.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난 행복했어. 자네를 만나서. 저도요. 자네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네. 정말. 저야말로. 자네가 이제 이 바통을 이어받아. 네. 따뜻한 마음을. 사람을 돕는 마음을.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자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야. 약속드립니다. 현재 2035년. 강태산 회장님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86세. 평화롭게 잠드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직원들, 거래처분들, 그리고 회장님께 도움받았던 수백 명의 사람들, 장학생들, 창업 지원받은 청년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 모두 울었어요. 감사의 눈물을. 저도 울었어요. 회장님, 편히 쉬세요. 영정사진 속 회장님은 미소 짓고 계셨어요. 따뜻한 미소. 회장님 유언에 따라 재산의 대부분은 재단에 기부됐어요. 이진수 마이너스 강태산 재단. 아버지와 회장님 두 분의 이름을 딴 재단.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저는 지금 그룹 회장입니다. 30살의 나이에 회장님께서 저를 후계자로 지목하셨거든요.
무거운 책임이지만 저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경영. 오늘도 출근길,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룹, 올해도 일자리 창출 1위 기업 선정, 이민준 회장, 사회공헌대상 수상. 하지만 저는 이런 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미소니까요. 도움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놓여 있어요. 3개의 액자. 첫 번째, 아버지 사진. 두 번째, 강태산 회장님 사진. 세 번째, 그날 밤 제가 벗어드렸던 패딩. 좋은 아침입니다, 아버지. 회장님,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려요. 오늘도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살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요. 저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중 누군가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겠죠. 그날 밤의 저처럼, 그날 밤의 회장님처럼. 하지만 괜찮아요. 누군가는 그들을 도울 거니까요.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만들어줄 거니까요.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아버지의 가르침.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회장님의 가르침.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지키며 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거예요. 이 따뜻한 마음을. 그게 진짜 유산이니까요. 문득 달력을 봤어요. 12월 23일. 10년 전 오늘. 제 인생이 바뀐 날. 고맙습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듯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사람을 돕는 일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을. 그게 제가 사는 이유니까요. 그게 아버지와 회장님께 배운 거니까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선한 마음은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날 밤, 추운 겨울밤에 한 청년이 벗어준 패딩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 다른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